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0월 22일 수요일 아침이 됐고요. 네. 오늘도 쌀쌀합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도 좀 쌀쌀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다카이 씨, 또 김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한국 K-팝과 K-드라마를 본다고. 그래요? 이게 또 정치인 할 때랑 이제 총리가 할 때는 또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뭐 전부터 이제 우리 문화에 이제 푹 빠져 있는 반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알았지만 이게 또 총리로서 뭔가를 할 때는 네. 우리랑 아마 부딪힐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뭐 네. 기본적으로는 신사참배 같은 거.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뭐 입장이 굉장히 또 강경한 편이니까 과연 우리나라랑 어떤 관계 설정을 할지 네. 그거 한번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도 외교부가 잘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잠시 이제 뉴스 살펴보고 박병창 이사님 시간 이후에 또 엄경화 위원이 나옵니다. 예. 어제부터인가 다시 조선주가 좀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뉴스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권순우 취재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보면요. 다우존스가 0.47%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16%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 그냥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지금 뭐 특별히 증시의 움직임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뭐 악재가 있냐 호재가 있냐라고 본다면은 뭐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재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에이펙 때 미국과 중국이 만나가지고 파토가 나는 네. 그게 악재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개별 악재가 없는 이상은 시장에서는 투자하기에 부담은 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번질지는 모르겠지만 중소형 금융사들, 미국의 중소형 금융사들의 부실 문제가 네. 조금 화제가 좀 되고 있어서 그런 악재가 없으면 뭐 특별히 괜찮지 않나? 근데 지수는 많이 올라온 것 같지 않나? 그러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꼭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좀 지수가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르게 되면은 네. 그 주도주가 좀 너무 많이 올랐다 싶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대로 좀 흘러가는 경향을 좀 보이거든요. 네. 근데 뭐 이렇게 큰 회사를 그런 패턴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애플이 요새 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애플이 시가총액 2위로 시총 3위가 되는 거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네. 3위가 되는 건데, 여기서 사실 애플은 그 AI 시대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 그랬다 그랬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상대적인 겁니다. 네. 애플이 소외됐다는 것도 참 어색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애플이 요즘에 좀 관심을 받는 걸로 봐서 뭐 좀 그런 흐름도 좀 있지 않나 싶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약간 오후 들어서 조금 약세를 보였던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2주 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날 건데 한국에서 많은 얘기를 나눌 거다. 네. 근데 그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좀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이런 얘기하는 거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그냥 에이펙 때까지 맨날 그럴 건데 그거를 뭐 물 들어오면은 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저희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은 네. 좀 취재원 중에 좀 고위 취재원들이 좀 짜증내 하는 거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 제기를 너무 이렇게 개판으로 한다. 개판이요? 네. 어떤 의미? 아니 뭐 밀물 들어오면 밀물 들어온다고 난리치고 썰물 빠지면 썰물 빠진다고 난리치면은 네. 그런 거 괜히 지적하고 나면 그거 대응책 만든다고 이게 뭐 너무 사회적 낭비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루 이틀 아닌 거 알면서도 또 시장이 또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또 안 볼 수도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좀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일단 실적이 예상치를 좀 미달을 했었고, 그 브라질 세무당국과의 영업 분쟁 비용으로 가이던스를 좀 낮췄다. 이런 설명들이 좀 있으면서 시간의 기준으로 한 5% 정도 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상황 한번 봤으니까 뉴스 봐야 되겠죠. 첫 번째 뉴스가 안 그래도 이것 되게 어제 뜨거웠던 것 같은데 예.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뉴스는 그
카카오의 그 김범수 의장, 네. 그냥 의장이라고 표현할게요. 예. 그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가 났는데 여기서 무죄가 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 SM을 인수하는 과정 과정 설명을 조금 짧게 네.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SM을 인수를 하려고 그 SM의 경영진과 함께 지분 취득을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이수만 총괄 PD는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수만 총괄 PD가 속된 말로 삐져서 네. 자기 지분을 하이브에다 팔고 SM을 하이브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브가 추가적인 지분 취득을 위해서 나는 시장에서 주식을 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개 매수를 네. 신청을 했어요. 근데 공개 매수 기간에 카카오와 카카오의 우군으로 보이는 원아시아 펀드가 지분을 막 매입을 하는데 네. 공개 매수는 딱 이제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밑으로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개 매수에 응하죠. 네. 예를 들어 지금 주가가 10만 원인데 12만 원에 사준다 그러면 팔지 않을 이유가 네. 없죠. 근데 만약에 이걸 뚫고 올라가서 14만 원이 됐다. 그러면 14만 원에 시장에 팔 수 있는데 12만 원에 팔 이유가 없죠. 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공개 매수 가격 밑으로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의 카카오와 원아시아 펀드의 카카오 지분 매입이 있었고 이 12만 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봤던 거래 패턴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카카오의 시세 조정이 있었다라는 혐의가 적용이 됐었던 거고 네. 저도 그 당시에 봤을 때 그 거래하는 방식이 굉장히 거친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시세 조정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네. 봤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재판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요. 저는 그 정도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시세 조정이 있었는데 그 시세 조정을 하라고 지시하진 않았다. 네. 그러니까 김범수 의장이 네. 하이브 인수를 하라는 얘기였지. 그거를 주가 조작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다. 뭐 이런 네. 정도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세 조정 자체가 없었다라고 라고 판단을 했다는 게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네. 근데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를 보면은 이 부분들에서 시세 조정 혐의를 적용할 때 그 일단 매매 형태가 있습니다. 네. 매매 형태라는 거는 시세 조정을 목적으로 거래를 했다라는 거에 목적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 방식 중에 뭐 고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물량 소진이라든지 네. 뭐 종가 관여, 뭐 시세 조정을 목적으로 한 통정 매매 네.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거는 목적을 확실하게 입증하지 않아도 시세 조정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해요. 네. 근데 보시면 매매 행태에서 그게 없었다라는 거고 네. 목적도 시세 조정 목적이 아니라 물량 확보가 목적이었다. 네. 근데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개 매수할 때 그 상대방이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서 매수해야 돼요. 네. 왜냐면은 시세 조정 목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목적이 없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원아시아 펀드가 이거를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모. 네. 그러니까 이거 시세 조정할 건데 좀 같이 해줘. 라는 부분에 대한 공모가 없었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어요. 네. 그러면 시세 조정의 그 공모는 검찰에서는 어떻게 그 이거를 입증하려고 했냐? 공소가 뭐냐? 그 카카오 엔터에 이준호 부문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이걸 얘기했어요. 그때 시세 조정 목적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 법정에서도 진술을 했어요. 네. 법정 진술 맞나? 아니, 진술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 부분도 어제 좀 크게 회자가 좀 됐었는데 그 이분이라 그러면 또 이렇게 혼나니까 이 사람이 네. 그 당시에 그분의 와이프가 배우 윤정희 씨인데 네. 그분의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로 인수했다라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다른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압박해서 진술을 유도했다.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제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했던 부분도 네. 어제 좀 회자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네. 이게 어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예, 어제 이런 네.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시세 조정 아니다. 그리고 검찰의 강압 수사 같은 걸로 진술을 좀 신뢰할 수 없다. 예. 이게 이제 법원 판단이라는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2심 당연히 가겠죠. 갈 것 같습니다. 검찰이 뭐 그냥 요대로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2심에 가서 또 원심이 뒤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하고요. 아직은. 그렇죠. 네. 예. 자, 카카오. 근데 예. 아닙니다. 예. 네. 카카오 김범수 의장 관련 재판 소식 먼저 좀 전해드렸고요. 워낙 또 이 경제계에서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예. 자,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두 번째는 이 뉴스도 사실 밀물 썰물 뉴스 같은 느낌인데 워낙 중요한 사건이긴 합니다. 이게 그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다시 미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네. 네. 이게 김용범 실장은 월요일 날 들어왔고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그러면은 3일 이틀 만에 다시 그 미국에 가게 되는 건데 네. 이것도 사실 이 뉴스가 아무리 취재를 한들 네. 에이펙 전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대통령들끼리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 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상은 노이즈에 가까울 수 있는데 네. 이게 한 뭐 이틀 3일 만에 다시 미국에 간다라는 액션이 나왔기 때문에 좀 보도를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든 그건 대부분 추측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전제로 드립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 3일 만에 바로 출국을 다시 하게 된다는 거는 뭔가 유의미한 진전 사항이 있었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들어오면서 필요한 쟁점이 한두 가지가 좀 있어서 우리 입장을 추가로 전달하는 등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좀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관료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라 네. 한두 가지 쟁점이 있다는 얘기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쳇말로 뭐 한두 가지 좀 찝찝한 게 있어요.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 쟁점이 있다는 거는 진짜 한두 가지 쟁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쟁점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세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분 되게 오래 봤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뭔가 진전된 사안이 있으니까 나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원래 이렇게 좀 방구 많이 끼면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진짜 공백이었거든요. 네. 완전 공백으로 있다가 뭔가 좀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협상에 좀 가까워지는 경향이 좀 시간이 있는 다가오니까 걸로. 또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예, 예. 그러면서 요새 좀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여기서 그 한미 원자력 협정 관련해서 우라늄축이 우리나라 민원이거든요. 네. 그 민원을 좀 하나 얹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고 또 하나는 그 국방비를 10년간 나토처럼 국내 총생산의 3.5%로 높이겠다는 약속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네. 근데 요 얘기는 어쩌면 우리한테는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주한미군 방위비 올려주는 것보다 낫다고 봅니다. 네. 주한미군 방위비는 미국에다 주는 거고 네. 네. 국방비 쓰는 거는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건들이 좀 얹어져서 우리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는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지금 협상이 이제 막판까지 가면서 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뭔가 결말을 향해 좀 달리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저거 있었잖아요. 설마 했던 게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진짜 3,500억 달러를 원샷으로 현금으로 달라는 네네, 거야? 네네. 에이 설마 이게 있었고 그 조용한 기간이 있었잖아요. 조용한 기간 동안 진짜 한 마디도 안 나눴다고? 네. 그 두 가지 설마가 진짜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한번 바로 가볼까요? 세 번째 이슈는 이거 좀 되게 좀 복잡한 회계 이슈여가지고 그동안 잘 안 다뤘었는데 네.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이슈기도 하고 삼성그룹 거버넌스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삼성생명 회계 관련한 이슈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를 국제 회계 기준에 맞도록 정립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정부는 보험주에는 별로 관심 없으시죠? 보험주는 저는 이제 아예 손을 안 댑니다. 그렇죠. 예. 삼성생명
최근 6개월 주가 몇 퍼센트 올랐는지 아예 문제 내려 그랬는데 보험, 예, 삼성생명 한 예, 6% 6개월. 올랐을까요? 6%, 100% 보험인데. 보험인데 오, 94% 보여주시죠. 이러면 이제 관심 가기 시작해요. 네, 삼성생명 주가가 94%가 올랐어요. 아, 그럼 이게 보험주가 다 오른 거냐라고 네. 본다면 같은 보험주인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25%가 올랐습니다. 뭔가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죠. 업의 네. 문제라기보단 이벤트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좀 복잡한 이슈긴 하지만 삼성생명이 예전에 그 유배당 보험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게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의 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예. 그 투자해서 돈을 벌면은 배당을 해주는 네. 그런 상품이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네. 많이 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음. 그러면 여기서 뭐 이익이 생기면은 좀 배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좀 다소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나중에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 정도 돈이 생기면 그러면 그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그 유배당 보험 가입자들에게 이제 줘야 되는 돈이면 네. 줘야 되는 돈은 부채죠. 그렇죠. 줘야 되는 돈은 부채인데 삼성생명에서 이거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자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안 할 거다. 부채가 아니다. 매각을 안 할 거니까 줄 돈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채가 아니다. 이게 좀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회계 기준으로 아무리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이거는 회계 기준으로 처리하기가 너무 어렵다. 네. 기준에 있는 국제회계 기준으로는 뭐가 적용되는 항목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른바 일탈이라는 조항을 네. 적용을 해서 그거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탈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냐면 삼성전자 주식을 안 파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이게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삼성생명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율을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은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을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하니까 네. 비율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 들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만큼을 팔았습니다. 네. 그거 넘어가면 안 되니까. 안 판다면서요? 근데 안 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회계 기준 일탈도 적용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사례로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것도 그 자회 최대주주이긴 이거 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만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금융감독원에서는 그 전에 했던 부분들을 분식으로 보진 않겠다. 근데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계 처리를 부채로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서 바꾸도록 하여라. 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제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뭐 거버넌스 아니면 삼성전자 주식을 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 삼성생명의 거버넌스 개선 이슈로 해서 주가가 100%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채로 안 잡으면, 아니 부채로 잡으면 그냥 더 들고 있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계 네네. 이슈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가 왜 신경 쓰였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뭐 이렇게 처분하거나 그러기는 삼성의 거버넌스상으로 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지분율을 넘길 수도 없잖아요. 규정이니까. 그럼 아, 규정. 삼성전자가 그럼 자사주 소각을 못 하는 거야? 아, 그 문제가 있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삼성전자 이렇게 밸류업을 해야 되는데 음.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에 기인한 문제냐라 그러면 이제 삼성그룹의 이제 거버넌스에 기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 풀기 어려운 이슈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른 이유가 뭐라고요? 100% 오른 게? 그러니까 배당 100% 오른 이유요? 네. 그러니까 뭐 전자주식을 팔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배당을 늘리고 거버넌스를 개선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로 이렇게 2배 간 거예요? 이게 그 저런 회사들이 좀 있어요. 이게 네. 특정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좀 이게 거버넌스 상으로 좀 묶여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밸류가 낮게 형성돼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풀 거라는 기대감들이 생겨. 예를 들어서 뭐 자사주가 굉장히 많은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은 자사주가 있지만 안 가거든요. 근데 이게 소각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따블따따블 가는 거 금방 네, 네. 가거든요. 뭐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와, 보험주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 저는 또 거의 못 봐갖고 네. 보험주로 올랐다기보다는 삼성전자 이슈로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죠? 거버넌스로. 네, 거버넌스로.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한 몇 달 사이에 그 지주 금융 뭐 은행 뭐 이런 데도 꽤 많이 올랐으니까 네. 뭐 그런 것도 또 영향을 약간 또 줬나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하고요. 또뭐 관심 떨어졌다. 네, 저는 뭐 이미 또 올라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오른 이제, 이 네. 오른 이유가 이제 뭐 더 남아 있으면 더 한번 생각해 볼까 했는데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신영증권 같은 데도 80% 이렇게 올랐잖아요. 아, 음. 그렇죠. 여기도 네. 자사주가 맞아요. 굉장히 자사주 많은 회사거든요. 회사죠. 여기 네. 고점 기준으로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여기는 116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그 우리 정프로님의 말투만 봐도 음. 어떤 감정인지 너무나도 이렇게 뚜렷하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세요, 정프로님. 굉장히 그 투명한 사람이죠. 투명해요. 네, 가슴이 투명하신 분이죠. 매수 매도가 아주 투명하고. 네, 자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만 명이 넘는 어른들이 위스덤 칼리지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스덤 칼리지가 한 일은 단 하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각 분야 최고의 지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위스덤 칼리지 2026학년도가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인 글로벌 연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부를 돌파한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 그리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 3% GIN 멤버십 1개월, 3% 주식투자 멤버십 1개월까지 입학 등록만 해도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마구 쏟아집니다. 2025년을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방법. 지금 최저 등록금으로 최대 혜택을 누리며 위스덤 칼리지를 시작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